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은 룽투코리아의 급등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고,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글로벌 이후로 위믹스 플랫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룽투코리아가 한가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그 한가로부터 13% 정도 회복한 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왜 이런 급등 급락이 룽투코리아에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룽투가 4월 6일까지 굉장히 쭉쭉 치고 올라왔죠. 저 왜 이렇게 가격 상승을 많이 했을까요? 열혈강호 글로벌의 흥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룽투코리아는 한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왜 한가까지 내려갔느냐? 바로 룽투의 대주주인 룽투홍콩 리미티드가 고점에서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뉴스토마토의 신송희 기자님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은 룽투코리아의 대주주가 4월 6일 오후 1시경에 교보증권 창구를 통해서 물량 105만 주 가량을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악재죠.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룽투의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 대주주가 판 것이 왜 악재냐면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사의 가능성을 본다라면은 주식을 팔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대주주가 이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회사의 가능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주식을 판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룽투의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이 이거 정말 맞는 기사냐, 단독 기사기 때문에 다른 후속 기사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바른 자세죠. 회사 입장에서 무언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100% 맞다라고 확신하지 않는 그 자세, 굉장히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고 필수적인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려고 룽투 IR실에 전화를 걸었죠. 어제도 걸고 오늘도 걸고 많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 자체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룽투 입장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보라면은. 그런데 이제 룽투 자체에서 어떠한 후속 기사도 없고 IR실도 전화를 안 받고 이런 걸 보니까는 이 고점에서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이 기사가 맞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룽투의 대주주인 룽투게임 홍콩 같은 경우에는 룽투코리아의 지분을 꾸준히 매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고점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룽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주주가 고점에 매도했기 때문에 룽투코리아는 끝인가? 저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파는 게 어떠한 저의를 갖고 있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 룽투라는 기업의 가능성은 그래도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룽투를 매수 매도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위믹스 플랫폼을 좋아하는 사람 관점에서 룽투의 가능성을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자, 룽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혈강호 글로벌의 흥행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르포는 100개 서버를 런칭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룽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가 98개거든요. 거의 100개 만들어내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흥행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룽투의 가능성은 좀 그래도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룽투는 추가적인 위믹스 게임 온보딩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리고 실제로 룽투 관계자도 그런 말을 했고, TIG 게임 토큰의 분배를 보게 되었을 때 새로운 게임에 충분히 할당되어 있습니다, TIG 토큰이. 그렇기 때문에 신규 게임이 위믹스에 온보딩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관계자가 블레스와 검과 마법 게임에 P2E 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P2E 게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룽투코리아의 성장 동력으로서 더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도미노스 게임조와의 법적 분쟁, 그런 것도 이제 룽투코리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매수 매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온 것들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룽투는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것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는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룽투의 P2E에 대해서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형국 대표가 지난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게임을 가진 개발사가 크립토 이코노미를 잘 적용해 시장에 빨리 나가면 성과가 10배, 100배 커질 겁니다. 장형국 대표가 성과의 커짐을 말하면서 강조한 두 가지 대목이 있죠. 게임성과 토크노믹스입니다. 근데 열혈강호 같은 경우에는 게임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죠. 다른 P2E에 비한다라면은. 근데 토크노믹스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TID 토큰이 쭉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게임 토큰을 만들기는 쉽고 누군가 게임 토큰을 사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TIG 토큰의 차후 분배 계획표를 보게 된다라면은 새로운 게임에 TIG 토큰이 370억 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게임에 또 TIG 토큰이 추가적으로 발행되게 된다라면은 TIG 토큰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토큰 값이 너무나 내리게 된다라면은 게임을 재밌게 하는 플레이어들 그리고 토큰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홀더들이 게임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P2E 게임이라면 응당 그렇습니다. 토큰 값이 잘 유지되고 토큰에 독자적인 유틸리티가 있어야지 게임도 더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열혈강호는 지금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토크노믹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TIG 토큰이 앞으로 신규로 풀리게 될 때 토큰 홀더들이 좀 스테이킹을 통해서 토큰을 많이 받아가는 그러한 구조를 좀 취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단순히 스테이킹적인 수요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인 토크노믹스를 미르포처럼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개선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장형국 대표가 말한 대로 10배, 100배의 성과가 나타날 게임이 열혈강호 글로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버 수는 잘 나오고 있으니 게임성은 입증이 됐고 앞으로 토크노믹스만 좀 잘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룽투가 이렇게 서버 증진에만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죠. 바로 직원 수가 적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40명 정도 되고 열혈강호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이 5명에서 6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버 증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열혈강호 인원이 서버 증설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증설은 잘 되고 있지만은 그에 따른 내실이 부족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실, 토크노믹스라는 내실까지 잘 챙겨 나가면은 저는 열혈강호 글로벌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열혈강호 글로벌 이후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저는 열혈강호 IP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IP도 위믹스에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위믹스에 온보딩 계약을 체결한 게임사는 30여 곳에 달하고요. 그리고 지금 온보딩이 확정된 게임이 뭐 다크에덴, 이카루스, 블레이드, 우파루 같이 굉장히 좋은 IP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 IP에 괜찮은 토크노믹스까지 붙이게 된다라면은 저는 열혈강호 이후로 10배, 100배의 성과를 낼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위믹스 플랫폼의 저변이나 위메이드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위믹스 플랫폼의 글로벌적인 인지도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게임 플랫폼이니 게임으로서 증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들의 게임이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형국 대표가 지난 신년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분기 중에 나올 타이틀도 조금 있을 텐데 2분기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이야기 중인 게임 대부분이 2분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올 2분기 4월, 5월, 6월에 굉장히 많은 게임이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대로 2분기에 굉장히 많은 게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룽2 이후로 위메이드의 시계열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위메이드 플랫폼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룽2 이후로 그리고 그 시발점은 이번 2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위믹스, 위메이드 플랫폼은 더욱더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기보다는 위메이드의, 위믹스의 방향성을 보고 힘을 좀 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항상 성토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